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그 두 번째 과목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연소의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연물이 산소 등의 공기 속에서 타는 현상입니다. 연소 다 알고 계시죠? 타는 현상, 타는 거다. 타는 것이 곧 연소이다. 타는 것은 산화되는 것인데요. 곧 연소 속도는 그래서 산화 속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연소의 세 가지 요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암기해 두시고 계셔야 되는데요.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과 정화원입니다. 그냥 가산점으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연물, 타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불을 일으키는 불꽃이 있어야 되죠.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이 필요하다. 가연물, 일반적으로 타기 쉬운 물질, 타는 물질들을 의미합니다. 목재, 석탄, 플라스틱, 금속, 산화되기 쉬운 물질을 말합니다. 산화된다는 것이 곧 탄다는 뜻이기 때문에 산화되는 물질을 주로 의미합니다.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은 문제에서는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발열량이 클 것, 에너지를 많이 뿜어내야 한다. 그죠? 그다음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열 전도율이 작아야지 전달이 안 되고 그래야지 계속 열을 축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상승하기 쉽고 잘 타겠죠. 산소 친화력이 클 것, 타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랑 잘 만나야겠죠. 그죠? 그래야 산소를 잘 만나야 잘 탄다. 산소 친화력이 커야지 잘 탄다. 표면적이 넓을 것, 표면적이 넓어야지 산소와 접하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잘 탄다. 표면적이 넓은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잘 탄다. 덩어리보다는 분말이 더 잘 탄다. 덩어리보다는 분말이 더 위험하다. 표면적이 넓을수록 가연물이 되기 쉽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즉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이 적은 에너지로 쉽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할 것, 그리고 화학적 활성도가 클 것, 에너지가 화학적 활성이 커서 많은 힘을 내뿜어내야겠죠. 그리고 연쇄 반응을 쉽게 일으킬 것, 요것들이 모두 조건인데요. 암기 방법으로는 가발, 연산, 전면, 활활, 가발, 연산, 전면, 활활, 연산군, 가발을 썼는데 앞가발, 앞쪽이 활활 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산군 가발 앞에서 활활 타는 장면을 연산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발, 연산, 전면, 활활. 다음으로 산소 공급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에 타기 위해서는 가연물에 더해서 산소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산소 공급 물질은 공기 중에 산소, 대표적이죠. 공기 중에 산소, 당연히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면 산소 공급이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위험물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물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위험물, 1류, 6류 위험물들은 산화성 물질입니다. 즉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 많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다른 물질로 하여금 산소와 결합하게 한다. 그게 산화거든요. 다른 물질에 산소를 얻게 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산화성 물질들은 주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류 위험물 당연히 알고 계시죠? 자기 반응성 물질로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 산소 공급원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산소 공급원 타면 위험물 관련해서는 공기 중 산소 외에는 1류, 5류, 6류 위험물, 공기 중 산소 1류, 5류 위험물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 자, 다음으로 이론 산소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물질을 연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산소량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연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인 산소량, 산식이 있는데 중량 기준일 때 O는 이렇게 식이 있습니다. O, C, O, A, S가 있죠. 이쪽에 오른쪽 변에 요 CHOS는 연소하는 물질 속, 가연물 속에, 즉 가연물 속에 있는 탄소수, 환산소, 황의 양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70%, 수 20%, 황 20%된 물질 1kg 연소한다 치면 각각 700g, 200g, 100g이 있겠죠?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C에 700, H에 200, S에 100을 대입하고 O는 없으니까 0 대입하면 되겠죠? 그걸 계산하면 필요한 이론 산소량이 나오겠죠. 탄소만 30g이라면 다른 건 다 없애고 다른 건 다 없애고 그죠? 다른 건 다 없애고 여기에만 30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부피 기준일 땐 이런 또 식도 있습니다.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론 공기량, 산소량인데 공기량은 얼마 필요한가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산소가 얼마 들어갔을 때 얼마가 필요할 때 공기는 얼마큼 필요한가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공기 중에 산소가 얼만큼 들어있느냐 요거를 따져서 전체 공기를 구하면 되죠. 공기 중에 23%의 중량으로 있다고 가정하면 1대 0.23, 그러니까 100대 23은 필요한 공기 대 이론 산소량이다. 이렇게 하면 이론 산소량을 앞에 위해서 구했잖아요. 대입해서 필요한 공기를 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부피 기준으로 했으면 21, 조금 1대 0.23, 100대 23 해놓고 필요한 공기, 이론 산소량 부피를 구한 것 대입해서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점화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점화원은 뭐죠? 불꽃이죠. 불을 일으키는 원. 정전기, 불꽃, 충격, 불꽃, 마찰, 스파크, 그죠? 이런 것들이 점화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기화열은 아니다. 그죠? 정전기의 경우, 기화열은 아닙니다. 기화열은 기화할 때 뺏어가는 열들을 의미하니까 기화열은 일단 아니다. 이거는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전기의 경우, 왜 정전기 중에 점화원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 방지 방법을 잘 알아둬야 한다. 정전기가 점화원이 돼서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정전기 방지를 잘해야겠죠. 특히 사류 위험물인 경우. 왜? 사류 위험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 방지 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중요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그죠? 접지, 땅에 접한다. 저장 및 취급 설비를 접지한다. 실내 공기를 이온화한다. 그리고 실내 습도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한다. 접지,
저장 취급 설비를 접지한다. 땅에 접한다. 실내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실내 습도를 상대 습도 70% 이상으로 유지한다.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전기 방지 대책. 자, 다음으로 연소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요. 기체, 액체, 고체 각각 다른 연소의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자, 기체 연소하면 확산 연소와 폭발 연소 기억해 두세요. 두 가지. 그죠? 요 두 가지가 기체 연소이다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확산, 폭발. 기체가 확산해서 폭발하는 그 장면을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액체 연소, 증발 연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액체 증발 연소, 알코올, 에테르, 석유 등 가용성 액체의 증발. 액체가 증발하는 거 기억하세요. 액체가 증발은 뭐가 하죠? 액체가 주로 하죠. 물론 고체도 증발할 수 있는데 주로 액체가 증발합니다. 액체가 증발하는 것, 그죠? 가연성 액체의 증발로 인한 증기가 공기와 만나서 상연소를 증발 연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액체 연소하면 증발 연소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고요. 액체가 증발하는 특성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유, 사료유물 중에 중유가 있는데 얘는 분해 연소한다는 건 특이한 경우이다. 이것도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유는 분해 연소한다. 자, 고체 연소 가장 중요한 고체 연소 가장 중요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어떤 물질이 어떤 연소에 속하는지 고체 연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자기연소부터 살펴볼게요. 주로 오류 위험물, 그죠? 자기연소하는 물질이죠. 오류 위험물, 자기연소. 연상하는데 어렵지 않겠죠? 오류 위험물은 주로 자기연소를 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연소 하면 오류 위험물,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증발연소, 뭔가 증발할 것 같아요. 나프탈렌, 장내, 황, 양초, 왁스, 파락, 왁스, 알코올, 뭔가 날아갈 것 같잖아요. 공기적으로 증발할 것 같잖아요. 물론 이거 액체 연소이기도 하지만 고체도 나프탈렌, 장내, 황, 유황, 왁스 이런 것들이 날아간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면 증발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연소는 분해 연소입니다. 그죠? 분해 연소. 우리가 주로 아는 물질들 있죠? 목재, 종이, 섬유, 플라스틱, 되게 많은 물질들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거기에 석탄까지 분해 연소. 표면 연소가 목, 코크스, 금속분. 그죠? 자, 요거 조금 암기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냥 금, 코, 목, 표. 표면 연소 뒤에가 있거든요. 금코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한다. 금코를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죠. 금코가 되기 위해서 목표, 표면 연소, 금코 목표 이렇게 해서 표면 연소를 완전히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연소도 연상하실 수 있겠죠. 다른 나머지 연소도 모두 잘 꼼꼼히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연소는 그나마 암기가 쉽지만 표면 연소는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금코 목표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기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인화점. 가연성 물질이 점화원과 만났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의미합니다. 가연성 물질이 점화원과 만났을 때 어떤 물질이 점화원, 불꽃,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불이 붙잖아요, 주로. 불이 붙었을 때도 그런 불꽃이 있더라도 어떤 특정 온도 이상은 되어야지 불이 붙거든요. 그 불이 붙을 수 있는,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어떤 특정 온도,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증기가 연소 범위의 하한에 도달하는 최저 온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도 그 자체로 기억해 두시고, 일단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 낮을수록 인화염이 크다. 그렇겠죠? 온도가 낮을수록, 인화점이 낮을수록 별로 온도가 높지 않아도 불만 있으면 바로 불이 붙는다. 스파크만 있으면 바로 불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화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하다. 인화점이 상온보다 낮은 물질, 사류 위험물은 주의를 요한다. 상온보다 낮던 위험은 항상 불꽃만 있으면 바로 불이 붙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상온보다 낮으면 인화점이, 그죠? 불꽃만 있으면 바로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주의를 요한다. 그죠? 근데 인화점은 사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 순으로 인화점이 대부분 낮아요. 그죠? 1, 2, 3, 4 동식물.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암기하기 쉽고 특수인화물인 경우는 보통 1석유류보다 더 낮습니다. 대부분 더 낮은데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감각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1석유류보다 낮다. 그렇다면 특수인화물 기억해 두실 것 정리해놨습니다. 이소프렌은 54도 마이너스, 이소펜탄 마이너스 51도. 중요한 건 디에틸 에테르 45도 여기부터, 그죠? 이氧화탄소까지는 꼭 암기해 두세요. 전체는 2펜디알프리로 암기하면 되는데 2펜디알프리인데 디에틸 에테르는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38, 37, 그리고 30, 45, 마이너스 45, 38, 37, 30. 요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디에틸 에테르 45, 아세탈데히드 마이너스 38, 산화프로필렌 마이너스 37, 이氧화탄소 마이너스 30. 요거까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한다. 아세톤 마이너스 18, 벤젠도 기억해 두시고 톨루엔도 4도다. 4도 이건 영상이죠. 자, 마이너스 18도 아세톤, 벤젠 마이너스 11도, 톨루엔 4도.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건 꼭 100% 반드시 첫 순위. 이것도 암기해 두시면 좋다. 이것도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착화점, 발화점이라는 걸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불꽃 같은 점화원이 없이 열이 너무 축적돼서 그 축적된 열만으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 당연히 인화점보다 높겠죠. 불꽃이 없어도 불이 붙어야 되니까 그만큼 열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화점보다 높다. 점화원 없이 축적된 열만으로 붙는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한다. 자, 발화점이 달라진 요인들이 있어요. 공간의 형태 크기, 그렇죠? 공간이 작으면 가스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더 불이 잘 붙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속도, 조성비, 수분, 열전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자연발의 발생 조건은 그럼 무엇인가? 빨간 줄로 표시해놨죠? 주요 온도가 높고 속도가 높을수록, 그죠? 표면들이 넓을수록 발열량이 크고 발열량이 클수록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잘 발생한다. 열 전도율이 작다는 말은 열 전도율이
잘 높으면 열이 잘 전도돼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잘 안 되어야지 열이 축적돼서 열이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전들이 작을수록 위험하다. 열전들만 작고 나머지는 다 높거나 커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고 발열량이 크고 표면적이 넓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대겠죠. 온도를 낮추고, 그죠? 통풍도 잘 시키고 가스가 계속 차 있으면 안 되니까 습도도 낮추고 열 축적도 막고, 그다음 더해서 불활성 가스, 불 안 나게 하는 가스니까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서 산소 농도를 낮추면 자연 발화가 방지된다. 요 두 개 묶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 발화의 형태, 실제 빈도가 높진 않지만 산화, 분해, 흡착, 미생물 이렇게 종류가 있거든요. 그죠? 3분 흠미, 3분 흠미, 그죠? 미생물부터 볼게요. 퇴비, 미생물 같잖아요. 먼지 속에 미생물에 의한 발화, 충분히 별 어려움 없이 암기할 수 있겠죠? 그죠? 분해열, 셀룰로이드에 의한 발화인데, 셀룰로이드는 아니지만, 셀룰라이트, 셀룰리스 이런 다이어트 같은 뭔가 분해될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셀룰로이드는 그래서 분해열이다. 아시겠죠? 흡착, 뭔가 들어붙어요. 탄가루들이 목에 들어붙는 듯한, 활성탄, 목탄, 흡착한다, 붙는 듯한 느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석탄은 제외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죠? 건성류, 석탄, 고무, 분말은 산화열이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별도로 암기해 두시고. 나머지는 대충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미생물, 퇴비, 먼지 속 미생물이죠. 분해열, 셀룰로이드, 뭔가 분해해야 될 것 같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름이 비슷하니까. 분해열, 흡착, 탄들이 뭔가 목에 붙어 있는 것들을 기억하세요. 검은 탄들이 목에 붙어 있는 흡착해 있다. 이런 것들. 석탄은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산화열이 건성류, 석탄, 고무, 분말은 산화열이니까 이 정도로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게 이황화탄소의 경우에는 발화점 몇 가지 물질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착화점 발화점 이황화탄소의 경우에는 섭씨 90도, 확률은 34도이다. 발화점이 낮은 물질 두 가지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황화탄소 90도, 확률은 34도. 다음으로 연소 범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연소가 발생할 수 있는 공기 중에 가연물의 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의미합니다. 즉 연소 범위가 1.2 대 7.6, 1.2에서 7.6이면 공기가 98.8, 휘발유가 1.2, 공기가 92.4, 휘발유가 7.6 사이의 농도까지 연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한이 낮을수록 위험하겠죠. 상한이 높을수록, 범위가 넓을수록 그만큼 어떤 가능성이 있어도 농도 비율에 있어서도 부인할 수 있는 연소 범위가 넓어지니까 당연히 하한이 낮을수록, 상한이 높을수록, 범위가 넓을수록 연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위험하다. 그죠? 당연하겠죠. 위험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H-L 나누기 L인데 L이 그죠?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가 커져서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L, 하한이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하겠죠. 그리고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위험하겠죠. 분자가 커지니까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클수록 위험하다. L은 낮을수록 위험하다.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분리했을 때 고온체라는 게 있어요. 색깔을 잘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요. 색깔이 있고 온도가 있잖아요. 순서를 잘 암기해 두셔야 돼요. 뭐가 더 고온체인지. 크게는 그냥 적, 황, 적백으로 암기해 두세요. 담암적, 암적, 적, 황, 휘적, 황적, 백적, 휘백 이렇게요. 적, 황, 적, 백인데 담암적, 암적, 적, 황, 휘적, 황적, 백적, 휘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다 들어있잖아. 담암적, 암적, 적, 그죠? 그 다음에 적, 황, 그 다음에 적은 휘황백적이에요. 휘황백적, 그 다음에 휘백 이렇게 돼 있거든요. 휘황백적, 휘백. 그래서 적황, 적백 사이에 두고 나머지 더 이렇게 확대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 충분히 암기하셨죠? 온도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몇 가지는. 그죠? 적황, 그죠? 그 다음에 적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850, 900, 950까지는 50씩 늘어요. 여기선 200씩 늘어요. 3개, 3개, 요 세 가지 또 나서 3개, 3개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850, 900, 950 여기 또 1100, 1300, 1500 50씩 늘고 200씩 는다. 세 가지 두 개씩 묶어서 여기는 700, 520 별도고 적어도 이렇게 적, 황, 요거는 기준점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재 살펴볼게요. 화재 종류 많이 아시겠죠? 근데 A, B, C, D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100%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가 있는데 A급은 일반, 유류, 전기, 금속이라고 해요. 인류 전속이라고. 인류 모델들은 주로 전속 계약이 돼 있죠. 인류 전속으로 기억하시고 옆에 내용까지도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먼저 금속 화재. 알겠죠? 철분, 마그네슘, 알루미늄 또 금속분. 금속 화재겠네, 당연히. 그죠? 전기 화재. 전선, 전기, 기기, 발전기. 전기잖아요. 유류. 알겠죠? 사류 이온물은 주로 유류거든요. 휘발유 같은 유류들. 그 다음에 가스, 페인트. 뭔가 유류 느낌이 나잖아요. 페인트 냄새. 유류 화재다. 그죠? 페인트는 유류.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화재. 종이, 목재, 섬유, 플라스틱, 석탄들. 보통 대부분은 일반 화재다. 암기가 어렵진 않은데 꼭 꼼꼼하게 잘 암기해 두셔야 돼요. 색깔도 볼까요? 전기는 무슨 색일 것 같아요? 왠지 파란색일 것 같잖아요. 청색. 유류. 풀라면 그냥 보통의 황색이죠. 황색이다. 일반 화재는 백색이고 금속 화재는 무색이다. 백황청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화재가 나면 먼저 발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점점 성장하죠. 그 다음에 중간에 플래시 오버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최성기 가장 정점에 이뤘다. 그 다음에 감소합니다. 그죠? 성장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연료가 지배하는 화재다. 연료 지배형 화재라고 하고요. 최성기 여기서는 저온 장기형 화재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온 단기형 화재는 높은 온도고 단기잖아요. 주로 목초 건축물이고 저온 장기형은 뭐죠? 장기 화재잖아요. 낮은 온도. 그렇기 때문에 내화 건축물들은 주로 저온 장기형, 고온 단기형은 목조 건축물 이렇게 된다. 발화, 성장,
플래시, 최성기, 그 다음에 감세기 이렇게 순으로 화재가 진행된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재의 특수현상. 첫 번째로 유류 탱크, 보일 오버라는 게 있어요. 목에서 끓어오른다는 느낌이 있죠. 끓어서 넘친다는 느낌이잖아요. 유류 탱크 화재 시 파손된 탱크 밑면에 고여있던 물이 열을 받아 끌어올라 증발하면서 상부의 유류를 밀어올려 분출하는 현상이에요. 물이 끌어올라서 보일해서 기름을 들어올려서 분출하는 현상, 보일 오버다. 유류 탱크다. 유류 탱크, 가스 탱크 기억하셔야 될 게 블랩이다. 블랩이, 그죠? 블랩이. 액화가스 탱크 내부에서 가열대에서 증기가 팽창하죠. 증기가 팽창돼서 강도가 약해진 탱크 부분을 뚫고 폭발하는 거예요. 블랩이, 그죠? 이거는 물 위로, 그러니까 상부로 밀어 올려서 하는 거고, 이건 약한 부분을 폭발시키는 것. 증기가, 액화가스, 증기가 팽창해서, 그죠? 가스 탱크, 유리 탱크. 건축물 관련해서는 플래시 오버가 있습니다. 블랩이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도 꼭 기억해 두세요. 플래시 오버가 있고요. 성장기와 최전기 사이가, 아까 살펴봤죠? 성장기와 최전기 사이에서 건축물 화재 시, 그죠? 미연소 가연물이 열에 분해돼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고 산소와 만나 건물 내부 전체로 화재가 확산, 국부에서 전실로 화재가 되는 현상을 플래시 오버라고 해요. 확 퍼져서 넘쳐나가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확산돼서 팍 퍼지는 건물 안에서. 내장재 계구부의 크기 영향을 받겠죠? 작고 내장재 이런 거 영향을 받겠죠? 계구부가 크게도 작으면 작을수록 뭔가 폭발력이 강하거나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내장재가 어떤 거냐 이런 것도 다 어떤 영향을 줄지 느낌이 오죠? 내장재 계구부의 영향을 받는다. 플래시 오버는 건축물 관계에서 화재 시, 그죠? 국부의 전실로 화재가 확산되는 현상.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폭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폭발 종류가 있는데 일단 분진 폭발, 그죠? 고체의 분진이 일정 농도 이상 공기 중에 있을 때 점화원, 착화 에너지를 얻어 폭발하는 현상이에요. 입자가 가벼울수록 잘 떠다니고 그래야지 분진 폭발이 잘 일어난다. 가벼워야 잘 일어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가벼워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유황가루, 철분, 정린 등의 금속 가루 물질과 밀가루, 전분 등의 곡물 가루 물질도 포함되거든요. 모두 가볍고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 일으키는 거는 무거운 것들, 시멘트, 모래, 석회석 가루, 탄산칼슘 모두 무겁다. 그래서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 시멘트, 모래, 석회석 가루, 탄산가루, 탄산칼슘 가루 이런 것들 무겁고 잘 일으키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분진 폭발을 예방하는 것, 얘는 분진이 공기 중에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습식, 물로 가루가 안 날리게 습식 공정을 한다. 그죠? 물을 뿌려서 분진이 떠다니지 않도록 한다는 건데, 물을 뿌렸을 때 위험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럴 땐 휘발성이 적은 다른 물질, 유류를 사용해서 똑같이 습식 공정을 한다. 물과 반응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배관 연결 부위들은 밀폐, 분진 취급장기는 밀폐, 안 날아다니도록 한다. 밀폐시켜서 날아다니지 않도록 한다. 자, 분해 폭발이라는 게 있어요. 가스가 분해돼서 폭발하는 현상.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과산화수소, 히드라진, 아세틸렌, 에틸렌, 그죠? 과산화수소, 히드라진, 아세틸렌, 에틸렌 것이 분해 폭발을 한다. 가스가 폭발. 중합 폭발은 중합열에 의한데 시아나수소, 염화비닐, 중합열, 시아나수소, 염화비닐. 중합폭발, 시아나수소, 염화비닐, 중합열이거든요. 12중에 12중. 12중 잘못하면 폭발하겠죠. 시아나수소, 염화비닐, 12중, 염화입니다. 산화폭발은 LNG, LPG, 산화폭발, LNG, LPG. 이건 기억하실 수 있겠죠. 분해폭발은 그 외에 요것들은 별도로 기억하셔야 되고, 요거 두 개 제외하고 나머지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일단 고르는데 여러 가지 요령이 있을 테니까 이런 걸 제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분해폭발 이런 것이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폭발 속도에 따른 분류, 폭연, 연소파의 정파 속도를 말하고 속도 0.1에서 10m/s를 의미합니다. 폭갱, 1000, 3500, 음속보다 빠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종류가 있고요. 폭갱 유도거리라는 게 있는데, 짧을수록 폭발이 잘 되어 일어난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폭발이 잘 된다. 짧아진 요건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건데, 연소속도가 큰 혼합가스, 관지름이 가늘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점화 에너지가 클수록 당연히 뭔가 더 힘세게 폭갱이 일어나겠죠. 그 폭갱 유도 교류가 짧아진다. 짧을수록 폭발이 더 잘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자, 다음 소화, 불을 끄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화, 불을 끄는 것 처음에 그죠? 연소할 때 뭐가 있었죠? 3요소. 가산점 있잖아요.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요 세 가지과 연관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화, 어떻게 불을 끄느냐? 제거 소화. 가연물을 제거하는 것. 당연히 쉽죠?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별도 쓰지 않고 그냥 타는 물질을 없애주는 거죠. 가스가 타니까 가스 밸브를 잠그면 일단 가스가 제거되니까 가연물을 제거하는 제거 소화가 된다. 질식 소화는 뭐죠? 산소 공급원을 농도를 낮추는 것. 그죠? 산소를 없애버리면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를 없애는 걸 질식 소화라고 합니다. 농도를 낮추는 것. 그래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에는 이미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 밖에 외부 산소를 질식해서 산소 농도를 낮추어도 불을 끄지 못해요.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에는 질식 소화가 별로 효과가 없다. 대표적인 게 뭐죠? 주소화 약제가 질식 소화에는 이산화탄소이죠.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산소 농도를 낮춘다. 그죠? 약제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포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이런 것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산소를 차단하는 애들이다. 그렇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포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등들은 기본적으로 산소를 공급원을 차단해서 질식소화를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들이다. 자, 냉각소화,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는 것. 뭐죠? 물 뿌리면 온도가 확 떨어지잖아요. 물이 떨어지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물, 강화액 소화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물액,
그죠? 물 같은 걸 뿌려가지고 온도를 낮춘다. 억제소화라는 게 있는데요. 억제소화는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연쇄 반응, 할로겐 원소, 화학적 부촉매 한꺼번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소화를 일컫는데 주로 할로겐 원소 소화 약제를 이용해서 화학 소화를 하는 거예요. 화학적 소화. 부촉매 억제잖아요. 촉매는 뭐죠? 화학 시간에 아까 살펴본 것처럼 촉매는 반응을 촉진시키는 거. 부촉매는 반응을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억제 소화, 부촉매, 억제. 이 용어 연결시킬 수 있으시겠죠? 부촉매는 억제고 화학적 소화고 할로겐 원소. 그죠? 한꺼번에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억제 소화, 할로겐 원소, 화학적 소화, 부촉매. 자, 다음으로 희석 소화 살펴볼게요. 가염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거예요. 산소 농도를 낮추는 질식 소화와는 다른 거예요. 희석 소화는 가염 물질의 농도 자체를 낮춘다. 산소를 농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가염물 자체의 농도를 낮추어서 불을 끄는 것. 희석 소화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서는 이 여러 가지 소화 약제들을 설명할 텐데요. 하나의 소화 약제가 하나의 소화 위에서 말한 요 하나의 소화 약제 하나의 소화 효과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도 기억해 두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화 약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말 소화 약제. 분말 소화 약제는 주로 질식 소화 효과. 분말을 뿌리면 산소가 차단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촉매 효과. 그죠? 부촉매 효과를 가진다. 주로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질소가 가압용 가스로 사용된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가압용 가스 뭐 사용되는지 이산화탄소와 질소다. 분모의 중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100%꼭 외우셔야 돼요. 그죠? 1종, 2종, 3종, 4종이 있고 적응 화제는 ABC, ABC가 아까 배웠죠. 인류 전속이죠. 인류 전속. ABC 다 B씨는 다 되는데 3종만 ABC다. 인류 전속, 인류 전속 기억하셔야 되고 자, 1종 분말은 탄산수소 나트륨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분해 반응식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2종은 KHCO3 탄산수소 칼륨 그리고 3종은 제일인산륨 NH4H2PO4 제일인산 암모늄이에요. 인산 이수소 암모늄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 근데 암모늄, 뭐 인산 이렇게 나오면 3종이라는 거 제일인산 암모늄이라고 합니다. 4종 분말은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인데 요건 좀 그다음에 좀 떨어져요. 중요도가. 이런 게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되고 자, 분해 반응식도 기억하셔야 돼요. 탄산수 나트륨을 했더니 Na2CO3와 CO2H2가 나온다. 이것도 K2CO3와 CO2H2 이렇게 나온다. 이것도 분해하면 메타인산 PO3H, HPO3와 암모니와 뭐야? 그죠? 이렇게 나온다. 이것도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3종 메타인산 암모니아 이건 H2O네요. H2O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완벽히 다 기억해 두시고 색깔도 백색, 담회색, 담홍색. 저것도 담홍색 3종 담홍색 묻는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백, 담회, 담홍, 회색 기억하시겠죠? 백, 담회, 담홍, 회색. 자, 일종 분말 소화 작제는 비누화 반응을 일으킨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비누화 반응. 일종 소화부 비누화 반응하면 일종 분말 소화 약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질식 효과 뭐죠? CO2와 H2가 질식 효과를 일으킨다. 그리고 부촉매 효과는 Na2CO3가 그죠? 질식 억제 열분해에 따른 냉각 효과 세 가지를 가지는데 비누화 반응하면 일종 분말 소화 약제, 질식 CO2, H2O, NH2CO3 요거는 부촉매 효과, 억제 소화 효과를 간시킨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특징으로는 1, 2, 3종 모두 물이 나오죠. 앞에 살펴봐서 물이 나왔습니다. 1, 2종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3종은 메타인산이 나온다는 거. 메타인산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메타인산 꼭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메타인산이 나오면 부착성 막을 만들어서 방진 효과라는 걸 일으킨다. 방진 효과, 부착성 막, 메타인산 3종. 자, 메타인산 나오죠? 나중에 반응식을 외우면 메타인산이 나온다는 건 당연히 알아요. 그죠? 메타인산이 뭐냐? 부착성 막을 만들고 방진 효과를 갖고 온다. 요까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꼭. 분말 소화 약제 다음으로 물 소화 약제 제일 중요한 물 소화 약제죠. 일반적으로 냉각 소화 물을 뿌리면 온도가 내려간다. 구하기 쉽고 인체에 무해하다. 인체에 무해하지만 물을 쏘면 컴퓨터, TV 다 날아가죠. 피연소 물질이 직접 닿아서 그 물질의 피해는 발생한다. 그죠? 물은 구하기 쉽고 싸고 인체에 무해하지만 피연소 물질은 그대로 망가진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왜 냉각 소화 효과가 있느냐? 물은 증발 잠열 뭐였죠? 물은 증발되면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요. 증발 잠열이 크므로 기화 잠열이 크므로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니까 냉각 효과가 큰 거예요. 비열도 크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 소화 약제는 잘 쓰인다. 물 소화 약제 증발 잠열 냉각 효과가 크다. 그런데 물은 얼잖아요. 겨울에 얼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액 소화제를 사용한다. 뭐냐? 탄산칼륨. 그죠? 탄산칼륨. 이런 물질을 첨가해서 어는 점을 낮춘 소화약제인 거죠. 겨울에 얼면 안 되니까 탄산칼륨을 첨가해서 어는 점을 낮춘다. 그래서 이 특징은 pH 12 이상 염기성이 된대요. 탄산칼륨, 어는 점을 낮춘 강화액 소화제. 어는 점이 낮아진다. 무슨 말이냐면 물의 표면 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장력이 뭐죠? 표면 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어는 점이 낮아진다. 요 부분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동결 방지를 위해서 에틸렌 글리콜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 동결 방지, 강화액 소화제는 탄산칼륨, 동결 방지 에틸렌 글리콜 함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전기 금속분 화재에는 물을 쓰지 않아요. 효과가 없습니다. 전기 금속분 화재는 쓰지 않는다. 물을 전기 금속분 화재는 쓰지 않는다. 유류 화재도 안 써요. 물에다가 기름에다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연소범위 기름이 물에 떠서 확 퍼져버리잖아요. 연소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유류 화재에서도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다만 물에 녹거나
그죠? 비중이 물보다 커서 물속으로 가라앉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만약에 사류, 위험물, 유류 비슷한 거면, 그죠? 연소 범위를 확대시키지 않기 때문에 쓸 수도 있어요. 나중에 사류, 위험물 대부분 유류인데, 물을 쓸 수 있는 주수소와 물을 써서 소화시킬 수 있는 물질도 있다. 이 정도로 간격을 기억해 두시고, 기본적으로 유류 화재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문장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연소 범위를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자, 무상주수가 뭐죠? 물을 뿌리는데 이렇게 안개처럼 이렇게 푹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개처럼 쭉 해가지고 결국은 질식, 기화돼서 팽창돼서 공기를, 산소를 차단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무상주수하는 경우에는 지식소화 효과도 있다. 기화돼 팽창되므로 유화소화, 기름 위에 막도 형성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단시킬 수 있겠죠. 유화소화, 기름 위에 막을 형성시키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 무상주수하게 되면. 이게 물 소화약제의 특징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발 잠열이 크므로 냉각효과가 가장 크다. 강화액소화제 탄산 칼륨 넣는다. 에틸렌 글리콜 물의 동결 방지를 위해 넣는다. 전기금속 관계에는 못 쓰지만 유리 관계에도 못 쓴다. 그죠? 무상주수하게 되면 지식소화, 유화소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포소화약제 살펴볼 텐데요. 포소와 CO2를 발생시킵니다. 주로 거품을 발생시켜서 소화한다. 물에 거품 발생시키는 약제를 첨가하여 만드므로, 그죠? 거품을 발생시켜서 뭐죠?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 효과, 그다음에 냉각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포소화 약제는 화학포, 기계포로 크게 구분합니다. 기계포, 공기포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화학포 약제는 기억하셔야 할 것은 황산 알루미늄, 이것이 내약제로 쓰이고 탄산수 나트륨이 외약제로 쓰인다. 그래서 두 개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황산 알루미늄 내약제, 탄산수 나트륨 외약제. 화학 반응을 하면 황산 나트륨과 수산 알루미늄을 만들고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될 것 같아요. 자, 기포 안정제로 사포닌, 계면활성제, 카제인 등이 사용된다. 이런 물질들이 사용되는 사포닌, 계면활성제, 카제인 등이 사용된다. 이런 것도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포 약제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기계포, 공기포라고도 하고요. 어떤 것이 있냐면 담백포, 수성막포 가장 많이 나오죠. 수성막포. 그다음 내알콜포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담백포는 유류화재용 동결 방지제로 에틸렌 글리콜이 많이 사용된다. 에틸렌 글리콜이 사용된다. 담백포. 수성막포는 플로르게, F죠. 플로르게, 불소 플로르게 계면활성제로, 이것도 유류화재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내알콜포가 있어요. 내알콜포. 이것은 알코올에 써도 괜찮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용성 액체 아세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죠? 알코올용 화재용, 수용성 액체 아세톤 또는 알코올용 화재용을 위해 쓰여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수용성 액체나 알코올용 화재에 수성막포를 쓰게 되면 알코올로 인해서 포가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알코올과 같은 이런 수용성 물질로 인해서 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포가 파괴되지 않는 내알콜포를 사용하셔야 된다. 수용성 액체, 알코올, 이런 아세톤, 이런 액체에 있어서는 내알콜포를 써야 한다. 아니면 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수성막포 같은 경우는 그냥 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못 쓰고, 그렇기 때문에 내알콜포를 사용하셔야 한다. 자, 기계포, 화학포 크게 구분하고요. 거의 기계포이고 화학포 외에는 기계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성막포는 분말 소화 약제와 같이 쓰여진다. 이럴 경우에는 소화 효과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수성막포는 분말 소화 약제와 같이 쓰면, 병용하면 소화 효과를 증진시킨다. 이거를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 뭐와 뭐? 수성막포와 분말 소화 약제.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잘 아시죠? 불활성 기체다. 불활성 기체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전기 전도성이 없다. 꼭 아주 중요한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쓰일 수 있다? 전기 화재에 유효하다. 이산화탄소 전기 전도성이 없으므로 전기 화재에 유효하게 쓰입니다. 이산화탄소 하면 대표적인 게 질식 효과겠죠. 당연히 산소를 차단 질식 효과, 그리고 냉각 효과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 질식 효과와 냉각 효과가 주된 효과. 근데 질식 효과라는 것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그죠? 질식의 위험이 있다. 밀폐된 공간에 사용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다. 당연하죠.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면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부족하고 질식의 위험이 있다. 이산화탄소는 금속 화재는 쓰지 못합니다. 전기 화재 쓰지만 금속 화재 쓰면 탄소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금속 화재에는 이산화탄소는 못 쓴다. 전기 화재에 쓸 수 있다. 자, 질식 효과,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소화하는 방법이죠. 이러한 질식 효과와 희석 소화 효과도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 질식 효과, 희석 소화 효과, 냉각 효과. 질식 효과와 냉각 효과가 가장 크지만, 질식 효과 뭐죠? 산소를 15% 이하로 낮추는 질식 효과, 그다음 희석 효과가 다, 희석 소화 효과가 다 있다. 참고로 이산화탄소는 산소와 반응하지 않겠죠?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산소 농도를 낮추기 위한 이산화탄소의 농도식이 있는데, 21 빼기 산소 나누기 21 곱하기 100이에요. 공기 중 산소를 14%로 낮추어 소화하기 위한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21에서 14를 빼고 21로 나누어 100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연성 기체고 전기 전도성이 없는 비전도성이죠. 그죠? 비전도성, 불연성 꼭 특징 잘 기억하시고,
이산화탄소 쓰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오염이 없고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이 특징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염이 없고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비전도성, 불연성, 전기 화재에 쓸 수 있고 질식 효과, 냉각 효과도 있고 희석 소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 효과에는 쓰지 못한다. 왜? 탄소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자체 압력에 의해서 방출한다. 이런 특징도 하나 기억해 추가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압축된 기체가 좁은 관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온도를 하강시키는 효과, 줄 톰슨 효과. 줄 톰슨 효과 뭐죠? 이산화탄소, 줄 톰슨 연산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줄 톰슨.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를 발생시키죠. 드라이 아이스는 뭐죠? CO2죠. 줄 톰슨 효과, 압축된 기체가 좁은 관을 통과시키면서 온도를 하강시키는 줄 톰슨 효과. 드라이 아이스 발생시킨다. 주성분은 CO2다. 당연하겠죠. 다음으로 할로겐 화합물에서 화합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할로겐 화합물 하면 바로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억제, 부촉매 효과 함께 기억하셔야 되고요. 화학적 소화 이런 것도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할로겐, 억제, 부촉매, 화학적 소화 다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연관에서 할로겐 하면 화학적, 부촉매, 억제다. 그죠? 자, 할로겐 화합물의 특징은 공기보다 무거워야 하고 전기 절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라앉아야지 화재를 덮을 수 있겠죠? 또 곧 증발할 수 있는 증발성도 같이 갖추어야 합니다. 공기보다 무겁고 전기를 절연하고 곧 날아가는 증발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할로겐 화합물은 유류 및 전기 다 가능하다. 전기 부도체죠. 절연성, 전기 화재 가능하고 유류에도 가능합니다. 유류 전기. 그리고 가압가스는 질소이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가압가스가 필요 없다. 스스로 나오죠. 근데 할로겐 화합물은 가압가스는 질소이다. 또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할론 넘버. 자, 1301 이렇게 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순서대로 뭐냐면 CFClBr이에요. CFClBr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CFClBr 요것이 그 따라 순서대로 숫자인 경우예요. 대부분 1301이면 C 하나 F 3개, C 하나 F 3개. 거기는 CL은 없죠? 그러면 BR이 하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301 CF3BR, 1211은 CF2CLBR, 2402 다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두 개 조금 특이한데 1011은 H가 2개 있다는 것. 나머지는 1, 2 똑같아요. C 하나, CL 하나, BL 하나. 그죠? CCL4, 104. 여기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사 압력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제일 높은 거 1301부터 1301, 1211, 2402. 090201, 090201 순서대로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 효과는 1301이 좋고 독성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강합니다. 그죠? 1301은 소화 효과는 좋고 오존층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성질을 갖고 있지만 소화 효과가 가장 좋고 독성이 가장 낮다. 그죠? 또 공기보다 당연히 무겁겠죠? 브롬 같은 경우 매우 무거우니까 보통 할론 넘버들은 다 공기보다 무겁겠죠? 자, 그럼 상온에서 1301, 1211은 기체이고 2402는 액체이다.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1로 시작하는 것들 1301, 1211은 기체이나 2402는 액체이다. 2402는 액체이다.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분사의 방사 압력 2402는 0.2 앞에서 보여드렸죠. 1211은 0.2, 1302는 0.9, 2402는 0.1, 1211은 0.2, 1302는 0.9이다. 자, 가압용 가스 용기는 질소가스 충전, 질소가스고요. 질소가스. 이런 가압용 가스 용기는 방호구역 외에 설치해야 됩니다. 방호구역 외에. 밖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 써서 방호구역 화재가 나면 소화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가압용 가스는 질소가스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다. 자, 할론 104. 104는 사염화탄소를 가지며 염이 4개 붙은 거, 염소로 4개 붙은 탄소를 가지며 포스겐 가스를 발생시켜, 포스핀 아닙니다. 포스겐을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킴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자, 104. 사염화탄소 뭔지 알죠? CCl4 사염화탄소. 화학 파트에서도 배웠던 겁니다. CCl4 포스겐을 발생시켜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쓰면 안 된다. 할로건 104. 요까지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불활성 가스 살펴볼 텐데요. 불활성이죠. 불활성 대표적인 거 그래서 질식 효과 이산화탄소부터 쭉 연결해 옵니다. 질식 효과 네온, 아르곤, 질산, 이산화탄소인데 내화질탄으로 보통 암기하시죠? 내화질탄 불활성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그죠? 요 내화질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내화질탄 질소는 산소와 반응을 하지만 흡열 반응, 즉 열을 뺏는 열을 흡수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불활성 가스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거 IG541 꼭 기억하세요. IG541 지랄탄이라고 외우시고 질소 아르곤 이산탄소가 52대 40대 8 이렇게 541로 대충 541로 섞여 있어요. 지랄탄 그죠? 그 다음에 IG55 질알 50대 50으로 섞인 거예요. 질소 아르곤 IG100 그럼 질소만 100% 각각 지랄탄 지랄질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각각 지랄탄 지랄질 지랄탄 지랄질. 다음으로 소화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동식 소화기는 방호 대상물로부터 소형은 20m, 대형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래야지 불나면 빨리 갖고 와서 끌 수 있겠죠. 너무 멀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소형은 보행거리 20m, 대형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그리고 제조소 등에서 전기 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 얼마마다?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를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그쵸? 당연하겠죠? 전기 설비 설치 시 제조소 등에서 자, 소화기 어떻게 씁니까? 적응 화재에 따라서 당연하겠죠? 적응 화재에 작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사용해야지 효과적이고 방출 거리, 바람을 등지고 만약에 바람을 마주보면 소화기에서 나온 물질이 다 얼굴로 날아오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바람을 등지고 풍상에서 풍하 방향으로 방향이 불어오는 곳에서 부는 방향으로 양옆으로 비를 쓸듯이 골고루 사용한다. 이거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응 화재에 쓰는 건 당연하고 거리 안에서 바람을 등지고 그죠? 양쪽 비로 쓸듯이 한쪽만 이렇게 쏘면 안 되는 쓸듯이 골고루 사용해야지 불을 끌 수 있다. 소화기 사용 방법 꼭 기억해 두시고요. 소화기에는 보통 표시들이 돼 있어요. A2 이런 거면 적응 화재는 A란 뜻이고 이 능력 단위가 2란 뜻입니다. A와 숫자 알파벳과 숫자가 있는데 알파벳은 적응 화재 그리고 숫자는 능력 단위. 그래서 A-2 또는 A2는 A-2 또는 A2는 뭐죠? 적응 화재는 A고 능력 단위는 2다. 이런 뜻이다. 다른 것도 숫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소방 시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을 충실히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화 설비. 자, 소화 설비는 크게 수개가 있고 가스개가 있습니다. 수개, 물이죠 물, 가스가 가스. 수개 설비는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소화전이라고 하시면 돼요. 옥내외 소화전 설비. 그 다음에 우리 자주 볼 수 있는 거, 옥내외 소화전 다 볼 수 있죠? 스프링클러, 당연히 스프링클러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물분무 소화와 포소화 설비.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물분무 포소화 설비. 이것이 주로 수개고, 가스개죠. 이산화탄소, 불활성 기체, 그리고 할로겐 화물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가스가죠, 전부 다. 이산화탄소, 불활성 기체, 할로겐 화물 소화 설비. 그 외에도 분말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분말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는 뭐죠? 물, 가스, 분말, 인산염류, 탄산수소 염류, 그 밖에 분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분말 소화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그 다음에 더해서 분말 소화까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자, 소요 단위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소화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 등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에 따른 기준 단위다. 자, 1소요 단위에 해당하는 건물 등에 대해 최소 1 능력 단위를 가진 소화설비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등치에 맞게 그만큼 충분한 소화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소요 단위는 뭔가? 위험물인 경우에는 위험물의 수량 곱하기 10배, 10배를 곱한 것이 1소요 단위가 된다. 제조소 및 취급소, 보통 제조소와 취급소는 같이 가고 저장소는 별도로 갑니다. 자, 내화구조와 비내화구조 구분되는데 내화구조라는 게 불에 견디도록 뭔가 좀 더 특수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1소요 단위도 좀 더 넓을 수 있다. 좀 더 넓은 단위를 커버할 수 있다. 1소요 단위라는 게 제조소 및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100, 비내화구조라면 50제곱미터, 저장소의 경우는 150제곱미터, 비내화구조인 경우는 75제곱미터이다. 그리고 다시 위험물은 10배, 제조소 및 취급소는 내화인 경우 100제곱미터, 비내화는 50, 그 반이죠. 저장소는 내화인 경우 150제곱미터, 비내화는 그 반인 75제곱미터이다. 자, 옥에 설치된 공작물, 옥 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인 것으로, 내화 구조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옥에 설치된 공작물, 나중에 옥에 설치된 공작물이 자주 나오진 않지만 혹시 나오면 내화 구조인 것으로 간주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능력 단위 보겠습니다. 1소요 단위의 건물이 있다면 능력 단위도 필요하겠죠. 1 능력 단위가 필요합니다. 얼만큼이냐? 자, 제일 큰 것부터 볼게요. 수조, 물 들어있는 거. 수조와 물통 6개, 2.5 능력 단위입니다. 수조와 물통 3개, 1.5. 보통 수조들이 능력 단위가 커요. 6개와 3개에 따라서 2.5와 1.5이고, 용량은 190. 용량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190. 수조와 물통 3개는 180이다. 그리고 마른 모래, 사판계, 팽창질석, 팽창진주압, 사판계 이런 게 있는데, 팽창질석, 팽창진주압 같은 경우는 그 다음으로 1 능력 단위 용량은 160리터이다. 160리터가 있으면 1 능력 단위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죠. 마른 모래와 삽 한 개에 이거는 0.5 능력 단위의 50리터, 물통은 0.3의 8리터입니다. 자, 다시 수조와 물통 6개는 190의 2.5, 수조와 물통 3개는 80의 1.5,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압 삽 한 개는 160의 1.0, 마른 모래와 삽 한 개는 50의 0.5, 물통은 8리터의 0.3.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틸알코올 8,000리터에 대해 삽을 포함한 마른 모래를 몇 리터 설치하게 되는가? 마른 모래 여기죠? 그러면 8,000리터. 메틸알코올은 사류 위험물이죠. 지정수량이 얼마인가요? 400 알코올요. 자, 메틸알코올 400리터이다. 그러면 위에 표에서 보면 지정물의 그 위험물의 1소요 단위는 얼마인가? 10배이니까 4,000리터가 됩니다. 1소요 단위가 4,000리터인데 그럼 8,000리터가 있다면 얼마죠? 4,000리터가 1소요 단위인데 8,000리터면 곧 2소요 단위죠. 2소요 단위. 그럼 2소요 단위만큼 뭐죠? 마른 모래와 삽이 필요합니다. 자, 마른 모래와 삽 50리터가 0.5인데 2소요 단위만큼, 2 능력 단위만큼 있으려면 4배인 200리터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소요 단위의 만큼의 능력 단위가 필요하다. 소요 단위가 만약에 예를 들어 2다. 그러면 능력 단위 마른 모래 삽 같은 경우는 0.5니까 4배가 필요하다. 용량 50리터의 4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200리터가 된다. 아주 쉽게
이 표만 잘 암기하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소화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내 소화전 설비. 소화전함은 접근이 쉽고 화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해야겠죠. 소화전함 자체가 화재를 받고 있으면 소화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 그러면서 접근도 쉬워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나면 전기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비상전원을 설치해서 45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화재 우려가 적고 45분. 옥내 소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 설비는 건물 안에 있는데 각 층마다, 그죠? 호수 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접속구로부터 너무 멀면 안 되겠죠?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자, 개폐 밸브 및 호수 접속구는 뭐겠죠? 너무 높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높은 데 있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1.5m 이하에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소화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시동을 알리는 표시색은 무슨 색이죠? 빨간색으로 돼 있죠? 적색이다. 소화전 보시면 기억하시죠? 빨간색. 시동을 알리는 표시등은 적색으로 한다. 그것이 다 법령에 규정이 있는 대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자, 수원 이거 가장 중요한데 수원 꼭 중요해요. 물론 바닥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에서 7.8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 되도록 설치한다. 설치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까지만 곱해줄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 3개가 설치되어 있다. 3개 설치된 층이 가장 많다. 그러면 3 곱하기 7.8이 되는 거예요. 6이라면 그거는 5 이상이기 때문에 5까지만 5 곱하기 7.8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수량은 그만큼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에 7.8을 곱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5가 넘으면 5까지만 곱한다. 자, 그리고 방수 압력이 있어요. 동시 사용 시 각 노조선탄 방수 압력이 350 kPa, 350이에요. 350. 방수량은 분당 260리터, 분당 260리터, 350 분당 260리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옥외 소화전 설비 나중에 비교해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옥내 소화전 설비는 350, 그리고 방수량은 분당 260리터.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수량이 2개라면 곱하기 2인데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까지만 곱해서 되도록 하는 것이죠. 260개, 만약 2개 있으면 260 곱하기 520리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방수량이. 자, 가압 송수장치, 압력을 통해서 물을 보내는 그 장치를 압력 수조를 이용한 경우, 그러면 아래의 수식에 의한 값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P는 P1, P2, P3 더하기 0.35 이렇게 돼 있는데 구하는 압력, 얼마만큼 압력으로 해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압력이 없어지니까 마찰이나 이런 거에서 없어지니까 그만큼을 더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호수의 마찰, 그죠? 배관의 마찰 이런 것도 있으니 마찰이 있으면 그만큼 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찰만큼 이름만큼 더해줘야지, 그죠? 물이 뿜어져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소방용 호수의 마찰 손실 수도압,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압, 그리고 낙차의 환산 수도압 요거를 합해서 0.35를 합한 것이 필요한 압력값이다. 압력 수조를 사용한 경우 여기서 뭐죠? 소배낙이에요. 소배낙, 소방용 호수, 배관, 낙차, 소배낙. 뭔가 이렇게 압력을 더해줘서 힘을 세게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 낙지, 배 같이 섞어서 먹으면 힘이 엄청나죠? 소, 낙지, 배, 육회에다가 낙지 섞어서 같이 먹으면 힘이 팍 난다. 소배낙인데 소배낙. 자, 펌프를 이용한 가압 송수장치의 경우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전향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필요한 압력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소, 배, 낙, 소배낙에다가 여기는 35m를 더한다. H가 써있으면 35m, P가 써있으면 0.35. 알겠죠? 압력 수조인 경우는 P 0.35, 그렇죠? 펌프 일거리는 35m.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화전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소화전 설비. 자, 건축물일 경우, 그죠? 1, 2층에 하나인다. 1, 2층에 해야겠죠. 옥외 소화전 설비 같은 경우 1, 2층 건물을 하나인다. 수원의 양은 아까 옥내 소화전 설비는 뭐였죠? 7.8을 곱했는데 옥외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13.5를 곱해요. 13.5. 이거는 옥내 같은 경우는 최대 5개까지, 여기는 최대 4개까지. 한꺼번에 같이 기억해 두세요. 7.8 곱하기 5, 여기는 13.5 곱하기 4다. 자, 방수 압력은 350, 똑같죠, 이거는. 방수량은 분당 450m, 여기는 좀 다릅니다. 분당 450m. 앞에는 260이었죠? 여기는 45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똑같이 밸브 호수 접속구는 1.5m 이하, 그리고 옥내외 소화전근의 거리는 보행 5m 이내여야 한다. 옥내외는 5m 이내로 붙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스프링클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 우리가 다 외우고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기출 문제로 일단 암기하신다면 폐쇄형 헤드, 뭔가 헤드가 폐쇄된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30개 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때 방수 압력도 중요해요. 100이요, 100. 앞에는 훨씬 컸잖아요, 숫자가. 스프링클러는 조금씩 하잖아요. 하나당 100 kPa로 80m, 분당 80m 방수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180, 그죠? 그리고 설치 장소의 온도에 따라서 아래 표시 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된다. 설치 장소 온도가 39, 숫자를 기억하세요. 39, 64, 106이에요. 39, 64, 106, 39, 64, 106, 39부터 미만, 106 이상, 그 사이에 39, 64, 106 이렇게 있는 거예요. 표시 온도는 79, 그죠? 121, 162예요. 79, 122, 79 미만, 162 이상 있고, 그 다음에 79, 121,
그래서 160 이렇게 있는 거예요. 139도 미만일 경우에는 79. 이 표를 그리면 돼요. 머릿속으로 그냥 106 이상일 때는 이렇게. 요 온도껏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요거 아마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니까 요것이 위주로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도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배기용, 급배기용 덕트 보기, 덕트가 있잖아요. 덕트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1.5m 초과하면 덕트 아랫부분에도 헤드를 설치해야 되겠죠. 뭐냐면 덕트 아시죠? 천장에 달려있는 그 덕트들. 그것이 크면 어떡하겠어요?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랫부분에도 헤드를 설치해야 된다. 근데 얼마 이상? 1.5m를 초과하면 아랫부분에도 헤드를 설치한다. 그죠? 그리고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경우에는 수동식 개방 밸브를 조작하는데 필요한 힘은 15kg 이하. 너무 힘들어서 조작을 못하면 안 되잖아. 무거워서. 그러니까 15kg, 맥시멈 15kg까지 15kg 이하가 되는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힘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으로부터 하방으로 0.45,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해야 된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한번 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장점. 그렇죠. 바로 센서를 통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화재가 나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바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초기에 진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장비를 설치하려면 시설 비용이 많이 든다. 돈 많이 들겠죠. 스프링클러 그게 다 달려는 돈 많이 듭니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점 대신 초기 시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물분무 소화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방사 구역을 두는 경우 상호 중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호 중복되도록 해야 한다. 2개 이상의 방사 구역을 두는 경우 상호 중복하도록 한다. 방사 구역은 1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죠. 기본적으로 150m 이상이다. 150제곱미터 이상이다.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다만 대상물이 표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그 당의 표면적으로 한다.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방호 대상물 표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그 당의 표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 전기 설비가 있는 경우 그죠? 전기 전열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고압 전기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공간을 둔다. 그리고 스트레이너 및 일체 개방 밸브는 제어 밸브의 하류축 부근에 스트레이너 일체 개방 밸브 순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스트레이너 일체 개방 밸브는 제어 밸브의 하류축 부근에 스트레이너 일체 개방 밸브 순으로 설치한다. 제어 밸브 위치 한번 체크해 두셔야 되는데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한다. 물분무 소화 설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수원의 수위가 수평 회전식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 송수 장치의 물올림 장치는 단독으로 한다. 수원의 수위가 수평 회전식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 송수장 장치의 물올림 장치는 단독으로 설치한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포소화 설비 표면적 9제곱미터당 1개 헤드를 설치한다. 그죠? 9제곱미터당 1개 이상의 헤드를 설치한다. 그리고 기동 장치는 수동식, 자동식 둘 다 가능하다. 기출 지문들이니까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단편적으로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암기해 두셔도 좋겠지만 그건 나중에 시간이 남으시면 하시고 일단 이렇게까지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국소 방출 방식인 경우에는 약제 방출 시간은 30초 이내로 균일하게 방사하고 조합식 저장 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A 이상 1.9A 이하의 압력에 작동하는 압력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액면계, 압력계에 2.3, 1.9, 2.3 MPa 이상, 1.9 MPa 이하 장력하는 압력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자, 다음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저장 용기 40도 이하인 장소, 방호구역 외 너무 높은 온도에 있으면 안 되고 40도 방호구역 외에는 앞에 설명드렸죠. 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죠? 저장 용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용기 밸브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포함한 거예요.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포함함 같이 해서 안전장치도 설치한다. 여기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말 소화 설비의 가압용 또는 축함용 가스는 질소, 이산화탄소, 분말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질소, 이산화탄소입니다. 또는 이산화탄소이다. 가압식 분말 소화 설비에는 2.5MPa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 조정기. 2.5MPa 분말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2.5MPa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 조정기를 설치한다. 다음으로 경보 설비 보겠습니다. 경보 설비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처음으로 자동 화재로 쓰이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이 있어요. 비상. 자동 화재 비상. 그 다음에 누전과 확성이 있습니다. 자동 화재 탐지. 그죠? 자동 화재 탐지, 자동 화재 속보. 탐지에서 속보하는 걸 자동 화재를 탐지해서 자동으로 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비상 경보를 울리죠. 비상 경보에 뭐가 있다? 비상벨, 단독 경보용 감지기, 비상 경보 설비를 하고 그 다음에 비상 방송도 하죠. 그죠? 이외에 누전과 확성 장치 등이 있다. 자동 화재 비상, 누전 확성 이렇게 있다. 자동 화재 탐지, 자동 화재 속보, 비상 경보, 비상 방송, 누전 확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제조소 등에서는 어떤 걸 설치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이 자동 화재 탐지 설비죠. 대부분 자동 화재 탐지 설비다. 근데 제조소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옥내 지정 수량 100배, 500제곱미터 100배 하면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해야 된다. 옥내 지정소 같은 경우에는 지정 수량 100배,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 자동 화재 탐지 설비해야 된다. 옥내 탱크 저장소는 단층 건물 외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소화 난이도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소화 난이도 1등급에 해당하게 되면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한다. 주유치급소 같은 경우에는 옥내 주유치급소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지정수량 10배 이상 되면 경보기를 설치하는데 그죠? 뭐? 자동 화재 탐지, 비상 경보 확성, 비상 방송 중 하나를 설치한다. 그죠? 그다음 옥외 탱크 같은 경우에는 특수인화물 인류, 알코올 저장 취급하는 경우 탱크 용량이 10,000리터 이상인 것, 1,000만 리터, 죄송합니다. 1,000만 리터 이상인 것은 자동 화재 탐지 속보 설비를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처음부터 제조소 일반 취급소 연면적 500 넘거나 지정수량 100배 이상이면 자동 화재,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 그리고 처마 높이가 6m 이상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옥내 탱크 저장소, 단층 건물 외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주유취급소, 옥내 주유취급소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대부분 지정수량 10배를 넘으면 보통 경보 설비를 설치하는데 그때 꼭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아니어도 된다. 이 경우에는 비상 경보 설비, 확성 장치 또는 비상 방송 설비 중 한 개를 설치하면 된다. 10배 이상인 경우는 꼭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아니어도 된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무엇인가? 경계구역이 2층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2층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근데 하나 경계구역이 500 이하고, 그죠? 방해 경계구역이 2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 계단, 경사 등인 경우는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2층에 걸치지 않는다. 500 이하 방해 경계구역이 2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 또 계단, 경사 등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너무 크면 안 되나 봐요. 600m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로 한다. 자, 광전결 분리기의 경우는 100m 돼 있고 또 주요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 볼 수 있으면 커도 된다. 1000제곱미터. 원칙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으로 한다. 그죠? 그리고 단 중요한 거 비상전원을 꼭 설치해야 돼요. 비상전원을 꼭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하나 기억해 둘 거. 경계구역 1남도의 적부 항목, 경계구역 1남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오직 수신기 통합 조작반에만 있다. 수신기 통합 조작반 하면 경계구역 1남도의 적부 항목,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반 점검부선 점검 내용을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워낙 내용이 많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기출되고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피난설비 하면 기본적으로 유도등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도등. 자,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죠? 출입구, 방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한다.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 음식점 전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옥내 주유취급소 출입구 등등 유도등. 일단 유도등 꼭 기억하세요. 언제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 음식점 전시장, 옥내 주유소 취급소 같은 경우 그죠? 똑같이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를 통하는 통로 계단 출입구 유도등. 유도 뭘 설치하는가 이렇게 요거를 갈로치고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유도등이라고 피난설비 하면 기억하시면 상당 부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화 난이도 및 적응성이 있는데요. 소화 난이도, 소화하기가 어렵다, 불 끄기 어려운 것. 난이도 1등급이 있고 2등급, 3등급이 있어요. 1등급일수록 어렵겠죠? 주로 위 법 시행규 주제 17에 나오긴 하지만 다 외우는 것보다 제가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충분히 먼저는 확실히 기억해 두신다. 나머지 부분은 찬찬히 읽어보시고 남으시면 그것도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는 연면적이 1000m 이상인 것. 큰 거잖아요. 큰 거.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1등급이다. 그죠? 지장 수량이 100배 이상인 것도 1등급이다. 제조소 취급소 1000제곱미터 100배 이상. 주유취급소 면적이 500제곱미터. 주유취급소 500제곱미터. 그죠? 옥내 저장소 같은 경우는 지정수량이 150배 이상,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 6m 이상인 단층 건물 같은 경우는 1등급에 해당한다. 나머지도 읽어보시고요. 옥외 탱크 저장소는 액표 면적이 40제곱미터, 그리고 집안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판 높이가 6m, 6m가 자주 나와요. 이게 꽤 높다고 생각하는 기준인 것 같아요. 단 육류 위험물은 제외, 육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 100도씨 미만 온도에 저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나마 조금 제외되는 것들 기억하시고 6m 이상인 것, 탱크 옆면까지 높이. 자, 옥내 탱크 저장소 똑같이 여기는 집안면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면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같은 것 제외됩니다. 육류 위험물 제외되는 것. 자, 안반 탱크 비슷해요. 안반 탱크 액포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죠? 나머지 제외되는 물건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송취급소는 모두 대상이다. 이송취급소는 일단 모두 위험 등급이 1등급이다. 자, 1등급에는 어떤 걸 설치해야 되는가? 이것도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저장소의 경우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 그죠? 그리고 다른 용도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옥내 저장소는 스프링클러 또는 이동식 외 물분무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와 이동식 외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 물분무 소화 설비는 어떤 것이 있느냐? 당연히 물분무 등이니까 물분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분무, 포소화가 있고 가스, 불활성,
할로겐, 소화물, 가스가 있고 분말도 있어요. 인산, 탄산, 가스, 분말도 모두 포함된다. 물 분무들 소화 설비. 옥내 저장소 그 밖의 경우는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이동식 외 물 분무 소화 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 설비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는 인하점이 70도 이상의 사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인하점이 70도 이상의 사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서는 물분무 소화 설비, 고정식 포소화 설비, 물분무가 많이 들어가요. 이동식 외 할로긴 화합물 소화 설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다. 자, 70도 이상 사류 위험물, 물분무 소화 설비, 고정식 포소화 설비. 그러니까 유황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물분무 소화 설비. 그렇죠? 안반 탱크 같은 경우 인하점 70도 이상 사류 위험물, 물분무 소화 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 설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비슷하죠? 다음은 2등급. 제조소 1번 취급소 연면적 600이요. 1등급인 1000이었죠. 지정수량이 10배입니다. 이거는 지정수량 10배. 연면적 600제곱미터, 지정수량 10배. 자, 옥외 옥내 탱크는 1등급 제조소 등 외의 것. 1등급 외의 것이고, 다만 제외되는 거 똑같이 있죠. 육류유물만 저장하는 것.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거 두 가지 제외되고. 주유 취급소는 옥내 주유 취급소로서 소화 난이도 1등급 제조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등급을 제외하는 거예요. 옥내 주유 취급소 중에 1등급을 제외하는 것. 옥내 주유소 중에 1등급을 제외하는 것. 1등급 뭐였죠?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1등급이죠. 그 옥내 주유소 중에 1등급 500 이상 되는 걸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가 2등급에 해당한다. 자, 2등급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는, 그죠? 요거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5분의 1 이상, 옥내외 탱크 저장소를 제외하고는 5분의 1 이상, 그죠? 소형 수동식 소화기, 대형 수동식 소화기 설치하고 위험물의 소요 단위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한다. 5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옥외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각각 한 개씩 소형 소화기를 각각 한 개씩, 대형 소형 각각 한 개씩을 설치한다. 2등급은 이렇습니다. 3등급. 상등급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유소 같은 건 뭐 비교해서 많이 나오니까 옥내 주유 취급소 외의 것으로 소화 단위 등급 1이 뭐죠? 아까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해당하지 않은 것, 그걸 제외한다. 나머지가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3등급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자, 제조소 등 같은 경우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한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다만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이런 등등등등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얼마?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5분의 1 능력 단위 수치가 당의 소요 단위 수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원래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지만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 설비 또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능력 단위 수치가 당의 소요 단위 수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화 설비의 적응성.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위험물을 배우고 있으니까 위험물, 기타, 건물, 전기 설비 이런 설비들에 있어서 어떤 소화 설비가 효과가 있는지, 어떤 소화 설비는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는 매우 중요하니까 가급적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게 보이고 매우 힘듭니다만 제가 암기할 수 있는 요령들을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에 따라서 한번 잘 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물분무 소화들 등 소화 설비는 뭔지 아시겠죠? 여기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거 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있다. 그죠? 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주로 수계, 그리고 이건 가스, 이건 분말. 이렇게 주로 나눴죠? 그죠? 물, 가스, 분말 이렇게 나눴습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이건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 표로 봤을 때 그 소화 설비는 크게 설비, 그 다음에 소화기, 여기까지가 설비 위주로 설비, 그다음 밑에가 소화기, 그리고 또 밑에 있는데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자, 크게 설비, 소화기, 기타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관련 설비,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분말, 이렇게 세 가지 나눈다. 이렇게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아래 갈수록 비슷하게 반복되니까요. 소화기는 물 관련가 있겠죠? 수, 자, 봉상, 무상, 그 다음에 여기 강화한 거, 봉상 강화, 무상 강화, 그리고 수가 어디까지였죠? 위에서 물 관련이 포까지였죠. 포 소화기까지. 그쵸? 처음에 물 관련 소화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이거는 불활성 가스라고 안 돼 있고 이산화탄소 소화기라고 돼 있어요. 또 가스 소화기, 그 다음 나머지 분말, 비슷하게 물, 가스, 분말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기타에는 물통, 그러니까 물통 수조, 그 다음에 건조사, 마른 모래죠. 그 다음에 돌,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죠? 그리고 건조사,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은 간이 소화용구에 해당한다. 간이 소화용구, 이렇게. 기타는 요 세 가지인데 별거 아니죠. 물과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수압 이렇게 있다. 이렇게 크게 이 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각 위험물당, 자, 1, 2, 3 위험물 중 물을 쓸 수 없는 경우를 일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쓸 수 없는 경우. 그죠? 있죠? 1류는 뭐가 있었죠?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물을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류 같은 경우에는 철분, 마그네슘, 금속 분길 쓸 수 없죠? 3류는 금수성 물품. 아까 나중에 그 위험물을 암기하시겠지만 일단 그 위험물의 종류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위험물의 종류들을. 요거를 이렇게 일단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보면 어떤 건 물을 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위험물을 공부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를 외우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자, 위험물을 조금만 알고 계시다면 물을 쓸 수 없는 것들이 1, 2, 3류에 각각 있다. 1류에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이류에는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삼류에는 금수성 물품. 금수성이라는 게 물을 쓸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금수성 물품. 요 세 가지는 물을 못 쓴다.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물론 여기 참고로 추가해서 하나 기억해 두실 게 이류 위험물 중에 5황아린, 7황아린은 주수를 할 수 없다. 3황아린 주수가 가능하다. 3황아린 주수 가능. 요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물을 쓸 수 없다. 그죠? 근데 이런 물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몇 가지만 됩니다. 몇 가지. 뭐가 되느냐? 물을 쓸 수 없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탄산수소 염류, 설비, 탄산수소 염류, 소화기. 또 탄산수소 염류는 둘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건조사, 마른 모래, 팽창, 들석, 팽창, 진주암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죠? 탄산수소 염류, 탄산수소 염류, 소화기, 그 다음에 마른 모래, 건조사,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요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1, 2, 3류 중에 이렇게 반이나 이렇게 나눠진 요렇게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가능하다. 일단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 날라갔죠, 다? 우리 다 했습니다, 일단. 그죠? 그러면 1, 2, 3류 중에 그 밖에 것들이 다 있어요. 그 밖에 것. 2류만 인화성 고체가 있는 나머지 그 밖에 것이 있어요. 그 밖에 것. 이렇게. 그 밖에 것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하죠. 그 밖에 것들이 있다. 이 그 밖에 것에는 물 소화 설비 다 된다. 물 소화 설비 뭐였죠? 아까?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물 분무 소화 설비, 포 소화 설비까지가 수계잖아. 물 관련 소화 설비니까 그건 다 돼요. 그것이 다 된다. 그럼 소화기 같은 경우에도 물 소화기죠. 봉상수, 무상수, 봉상 강화액, 무상 강화액, 그다음에 포 소화기까지 다 된다. 다 똑같이 다죠. 여기 이만큼 되고, 여기 이만큼 되고, 이만큼 되고, 여기도 이만큼 물 관련된 건 일단 다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된다. 그리고 기타도 다 된다. 물 쓸 수 있으니까 기타는 일단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다 돼요. 기타는 위험물이 있어서 기타는 다 쓸 수 있다는 거. 다만 물을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일단 이건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타도 다 된다. 즉 물, 통, 수조, 건조사,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다 쓸 수 있다. 그죠? 자, 1, 2, 3 위험물은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동일하다. 1, 2, 3류 위험물 그 밖의 것은 기본적으로 적응성이 다 동일해요. 물 관련 거 다 쓸 수 있다. 기타 쓸 수 있다. 그죠? 맨 끝에 기타, 물통, 수조, 건조사,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은 다 쓸 수 있다. 다만 1, 2류가 조금 다른데요. 1, 2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추가로 더 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인산염류, 소화설비, 인산염류. 요것만 인산염류만 하나로 추가로 더 된다. 밑에도 그럼 인산염류 소화기만 추가로 더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물은 다 되고 되는데 인산염류만 하나 추가로 된다. 됐죠? 그러면 우리 여기 1류, 3류는 다 했고 2류는 인화성 고체만 하나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5류 위험물 볼까요? 5류 위험물. 5류 위험물은 뭐죠? 뭔가랑 똑같이 생겼어요. 5류 위험물은 3류 위험물의 그 밖의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얘와 얘 완전히 동일해요. 그럼 뭐야? 물 된다는 거. 물 되고 나머지 물통, 수조, 건조사, 팽창지석, 팽창, 진주하면 된다. 5류 위험물은 3류 위험물의 그 밖의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자, 6류 위험물도 있죠? 그럼 6류 위험물은 뭐랑 동일할까요? 1류, 2류 위험물의 그 밖의 것과 동일해요. 2류 위험물의 그 밖의 것과, 그러니까 물 되고, 그 다음에 인산염류 하나 더 되는 거, 물 되는 거, 인산염류 하나 더 되는 거, 그리고 기타 다 되는 거, 동일해 완전히. 다만,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경우만 세모가 하나 더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 했습니다. 자, 물 안 되는 것도 일단 처음에 다 제외했죠? 물 안 되는 거 다 제외하는 거. 이게 뭐가 된다? 탄산수 염류, 그 다음에 건조사,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만 된다. 요거 다 제외했고, 그 다음에 1, 2, 3류 중에 그 밖의 것에는 물 다 된다. 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포소화 설비까지 되고, 공상수 소화기, 무상수 소화, 공상 강화 액 소화기, 무상 강화 액 소화기, 포소화기까지 다 된다. 요건 다 동일해요. 다만 1, 2류 위험물의 그 밖의 것은 인산염류, 소화기, 인산염류, 설비만 하나씩 더 된다. 요까지 하면 일단 1, 2, 3류 위험물의 그 밖의 것은 다 했고, 5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똑같다. 3류 위험물의 그 밖의 것과 똑같고, 6류 위험물은 앞에 1류 또는 2류 위험물의 그 밖의 것과 완전히 동일한데 추가로 이산화탄소 소화기만 세모가 한 개 더 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도 하나 해볼게요.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 이것도 앞에서 살펴본 대로 1, 2류 위험물의 그 밖의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즉, 물 되고, 그죠? 물, 소화설비, 물 관련 소화기 다 되고, 하나 추가로 되는 거 인산염류, 소화설비, 인산염류, 소화기까지 됩니다. 다 되는데,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에는 모래를 갖다 뿌리기가 힘든 거예요. 팽창, 질석 갖다 뿌리기 힘들다. 건조사, 팽창, 질석, 팽창, 진주함은 갖다 뿌리기 힘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건축물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안 된다. 그것만 다르고 1, 2류 위험물의 그 밖의 것과는 완전히 동일하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안 한 게 뭐죠? 인화성 고체 안 했죠. 2류 위험물의 인화성 고체.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된다. 그죠? 다 된다. 싹 다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 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거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럼 4류 위험물이 남았네요. 4류 위험물. 전기설비와 4류 위험물이 남았는데, 자, 4류 위험물 볼까요? 4류 위험물은 기본적으로 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쓰냐, 기본적으로. 그죠? 물보다 가벼운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유류이기 때문에, 표면적이 확대되기 때문에, 물에 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못 쓴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물은 일단 못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을 다 못 쓰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외 소화전 설비는 쓸 수 없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는 다 동일한, 거의 다 되는데, 물은 못 쓰는 것 같다. 요것만 하나 그런 느낌으로 갖고 계시면 돼요. 물은 못 쓰는 것 같다. 근데 물을 다 못 쓰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 중에 물도 분무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포를 쓴다든가 해가지고 사료위험물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 중에 이류위험물, 인화성 고체 완전 거의 동일한데 못 쓰는 거 옥외 소화전, 옥내 소화전 설비는 못 쓰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만 세모이다. 그죠? 소화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럼 물 관련 설비에서 반만 되는 거예요. 동상, 무상, 봉상, 강화까지만 못 쓰고 나머지 물은 쓸 수 있다. 요거는 못 쓰고 나머지는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소화기도 소화 설비도 약간 반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옥내 소화전 설비만 못 쓰고 스프링클러는 세모고 나머지 쓸 수 있고 소화기에서는 봉상수, 무상수, 봉상 강화액은 못 쓰고 나머지는 쓸 수 있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류, 인화성 고체가 다 비슷한데 물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물은 못 써야 되는데 물도 다 못 쓰는 건 아니고 일부만 못 쓴다. 사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타의 경우도 물은 못 쓰니까 물통과 수조는 못 쓰겠죠. 물통과 수조는 못 쓰고 나머지는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류, 연물 어렵지 않죠?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전기설비 안 했잖아요. 전기설비는 기본적으로 물 관련 설비에서는 아주 일부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 관련 설비에서 일부만 된다. 좀 특이한데 전기 설비는 물 관련 설비에서 일부만 된다. 그죠? 물 관련 소화 설비에서 물 분무 소화 설비만 된다. 나머지 물은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되고. 그럼 소화기에서도 두 가지만 돼요. 무상 관련된 것만 돼요. 무상 소화기, 무상 강화액만 되고 나머지 물은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 가스나 분말은 되고. 이해하시겠죠? 특이한 거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는 아무것도 안 된다. 전기 관련 소화설비는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은데 다 알만큼 되는데 소화설비에서는 물 관련 소화설비 중에 물분무 소화설비 중에 나머지 물분무 소화설비는 되고 나머지 물 관련 소화설비는 안 되고 기타 가스나 분말은 되고 소화기에서는 무상수, 무상강화액 소화기는 되고 나머지 물 관련 소화기는 안 되고 기타 가스 또는 분말은 되고 나머지 물통 수조 건조사 물통 수조 건조사 안 되겠죠? 팽창 기저 팽창 진조 다 안 되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외웠죠? 이런 식으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셔서 꼭 외우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암기한 내용이지만 가로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활성,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는 전기, 그 다음에 다 되는 거 뭐죠? 인화성 고체, 다 되는 거 뭐죠? 사류 위험물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전기, 인화성 고체, 사류 위험물. 얘들 웬만하면 인화성 고체, 사류 위험물 웬만하면 다 되니까 전기도 웬만하면 다 돼. 물 빼고 물 중에 일부만 된다. 이렇게만 된다는 것도 한번 단편적으로 가로로 한번 외우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화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과 전기 설비 앞에 건축물 기타 공작물과 전기 설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 건축물 전기 설비는 무거워서 못 던진다고 생각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된다. 그리고 물을 쓸 수 있다는 거는 물과 만나도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주로 그죠? 물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오류 위험물에 주수소와 물을 써서 소화를 못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오류위험물 물과 반응한다 이렇게 틀린 문장이죠. 물을 쓸 수 있다는 말은 물을 써서 더 크게 위험하지 않다 이런 의미니까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적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추가로 기억해 두실 게 있는데 앞에서 세모로 표시한 것들이 있었죠. 세모로 표시한 것들. 사류위험물의 경우 살수 기준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의 살수 밀도가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 된 경우에만 적응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세모로 표시됐어요. 위에. 육류위험물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하나여 폭발의 위험이 없어야지만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적응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세모입니다. 세모인 거 살펴봤어요. 근데 사료위험물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의 살수 밀도가 다음 표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되는데 표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 여기 있죠? 465 이상일 경우 인하점이 따라서 달라요. 인하점이 얼마 이상인 물질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3석유류, 제4석유류다. 그럼 이렇게 넣겠죠? 이럴 경우에는 8.1 이상 방사 밀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이하는 12.2 이하다. 요건 기출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도 최대한 이 정도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소 등에 전기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기 설비가 있다면 아까 앞에서 배운 적 있죠?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 소화기를 한 개 설치해야 된다. 이것도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암기하셔서 꼭 기억해 두세요. 앞에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 표를 완전히 암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세모는 어떤 것이다. 이것도 추가로 암기해 두시고 자, 암기 방법 제가 충분히 알려드렸으니까 차근차근 암기하셔서 완전히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위험물 산업기사 화재 예방 파트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위험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